서울 강남의 눈부신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수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에 루나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스러운 미식의 전당으로 최고급 식기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김소민은 매일 똑같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다. 26살의 소민은 그 화려함 속에서도 한 조각의 배경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머리는 늘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대부분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내세우는 법이 없었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었다. 소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자정까지 이어졌다. 손님들이 떠난 텅 빈 홀을 정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다음 날 영업을 위한 테이블 세팅을 하는 일은 끝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강남의 비싼 월세를 겨우 감당하는 낡고 비좁은 아파트였다. 그곳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소미의 저녁 식사는 늘 간단했다. 레스토랑에서 남은 식재료로 겨우 만든 죽이나 찬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식사를 했고 방에서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낡은 선풍기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소미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늦게 소미는 마지막 손님이 남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툼한 지갑 안에는 두둑한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플래티넘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순간 소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수술비는 소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지갑 안에 든 돈은 어머니의 수술비의 일부라도 보탤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였다. 소미는 지갑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잠시 갈등의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들고 곧장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다. 매니저님,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매니저는 놀란 눈으로 지갑을 받아 들었다. 지갑을 슬쩍 열어본 매니저의 얼굴에는 욕심이 스치는 듯 했다. 그는 지은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소미 씨, 솔직히 이 정도면 절반 정도는 모른 척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자네도 사정이 어렵지 않나. 그의 말은 넌지시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매니저님,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양심이 담겨 있었다. 매니저는 소미의 굳은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지갑을 금고에 넣고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지갑을 찾으러 온 손님은 소미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제안했지만 소미는 정중히 거절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고귀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조용한 새벽 시간, 소미는 몰래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지만 소미에게는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가방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냈다. 책은 종이가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책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책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로 가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틴어 원전이었다. 소미는 책을 읽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표정은 생기 넘쳤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읊조리며 내용을 되뇌었다. 이 책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촉망받는 언어학자이자 고고학자였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소미에게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를 가르쳤고 특히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독일어 등 희귀하고 어려운 언어들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었다. 아버지는 소미에게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숨겨져 있단다. 언어는 그 지식을 여는 열쇠란다 라고 늘 말씀하셨다. 레스토랑에서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어려운 언어로 된 메뉴를 보며 난감해하거나 VIP 손님들이 가져온 외국 서류들을 보며 통역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소미는 여러 번 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은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입술은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들을 따라 읊조리곤 했다. 그녀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속으로는 정확한 번역을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자신을 억눌렀다. 평범한 식당 종업원인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좁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식의 샘과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라틴어 책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언젠가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소미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거대한 전환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김소미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전화기 너머의 의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호자분, 소미의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소미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소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의사는 소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어머니께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소미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녀는 매달 겨우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소미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엄마를 잃을 순 없어.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반드시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소미는 곧바로 병원을 뛰쳐나와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몇몇은 소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것은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병원과 레스토랑을 오가는 동안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속의 절박함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소미는 매니저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루나 레스토랑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매니저는 소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수입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소미 씨, 미안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매니저의 말에 소미는 멍해졌다. 그나마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수단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이상 평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식당 종업원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밤이 깊었다. 소미는 어머니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곤히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다. 소미는 주머니에서 낡은 라틴어 책을 꺼냈다. 책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를 살려야 하는데. 소미는 책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의 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지식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소미야,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란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때로는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란다. 아버지는 소미에게 여러 언어를 가르치며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심어주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은 넓고 그녀의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 소미는 문득 자신이 숨겨왔던 특별한 재능을 떠올렸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 언어들, 복잡한 문학 작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손님들의 미묘한 억양까지도 구분해낼 수 있는 예민한 언어 감각.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었다. 그녀는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다. 이 능력은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게다가 그녀는 고작 식당 종업원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누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평범한 종업원이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어머니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에 대한 절박함과 루나 레스토랑의 경영 악화로 인한 수입 감소는 김소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결심을 했다. 때마침 루나 레스토랑은 그룹의 중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에서 온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대규모 VIP 만찬을 준비 중이었다. 이 행사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자리였고 소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찬 당일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고 곳곳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소미는 긴장한 채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익숙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만찬의 주인공은 루나 레스토랑을 소유한 대기업의 CEO인 강태준, 캉태준이었다. 그는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만찬 내내 독일 투자사 슈미트 회장과 복잡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진과 함께 전담 통역사가 앉아 있었다. 이 중에는 강태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업이사 조민준, 조민준 또 포함되어 있었다. 조민준은 강태준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강태준의 협상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음흉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과 은밀히 손을 잡고 K&J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찬이 무르익어갈 무렵 슈미트 회장의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슈미트 회장은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서류를 건네며 독일어로 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통역사는 슈미트 회장의 말을 받아 강태준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난처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서류는 일반적인 독일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고어 구유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통역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거칠게 탁자에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고요함을 깨뜨릴 만큼 컸다. 도대체 이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똑똑하면 이걸 번역해봐. 누가 이 자리에서 당장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의 분노 어린 외침은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강태준은 홧김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음식을 서빙하던 소미에게 잠시 멈췄다. 소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그녀에게까지 화풀이하듯 비웃음 섞인 말을 던졌다. 자네 같은 종업원들은 이런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찮은 것들이. 그의 말 속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소미는 강태준의 비웃음을 들으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이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소미는 천천히 강태준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소미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자네가 감히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자네는 고작 접시나 나르는 식당 종업원 아닌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다른 임원들도 소미를 비웃거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군. 조민준 이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태준이 이 상황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 서류가 독일어 고어이며 특히 바이에른 지방의 특수 방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지시사항이 아니라 슈미트 회장님의 개인적인 고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바이에른 방언, 저 여자가 어떻게 저걸 알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에게서 서류를 낚아채듯 건넸다. 소미는 침착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곧이어 유창한 독일어 발음으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류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슈미트 회장님께 최근 귀사의 투자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귀하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새로운 기술 투자 계획이 과연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명이 요구됩니다. 소미는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와 정치적 의미까지도 완벽하게 해석해냈다. 그녀는 통역사가 놓쳤던 핵심적인 문구, 즉 슈미트 회장의 개인적인 리더십 위기를 암시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심지어 강태준이 미리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들어있는 독일어 번역문 중 미묘한 오역까지 지적해냈다. 회장님, 이 부분은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서류의 전체적인 맥락과 슈미트 회장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강태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눈앞에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식당 종업원이란 말인가? 내 전담 통역사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번역을 해내다니. 강태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깨졌고 그의 눈에는 소미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소미의 재능이 그 어떤 학위나 경력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슈미트 회장에게 소미가 해석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협상을 시도했고 슈미트 회장은 소미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번역 덕분에 강태준은 슈미트 회장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한편 조민준 이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미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전혀 없던 변수였다. 저런 하찮은 종업원이 내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소미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는 강태준이 소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계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소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를 보냈다. 소미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강한 결의만이 타올랐다. 루나 레스토랑 만찬장에서 벌어진 김소미의 파격적인 독일어 번역 사건은 그룹 내부는 물론 언론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식당 종업원, CEO의 비즈니스를 구하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고 강태준 회장은 마지못해 소미를 비즈니스 통역팀에 임시로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소미에게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시련의 연속이 되었다. 소미는 이제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하지만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업무는 주로 회의에 참석하여 외국어 문서를 번역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통역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어색한 모습과 낮은 직급 때문에 몇몇 동료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웃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얼마나 버티겠어. 수군거림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특히 강태준 회장의 전담 통역사였던 인물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소미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냉대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소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소미의 능력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배경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회의 중에 갑작스럽게 희귀한 고대 언어,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문장을 던지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가 섞인 질문을 던지며 소미를 시험했다. 하지만 소미는 단 한 번도 막힘없이 완벽하게 번역하고 답하여 강태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배운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까지 정확히 짚어내며 강태준의 오만함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다. 강태준은 매번 소미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소미에 대한 미묘한 경외감과 함께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소미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영업이사 조민준이었다. 그는 소미의 등장으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했다. 조민준은 강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K&J 그룹을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넘기려는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소미가 자신의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조민준은 소미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뒤늦게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 그녀가 실수하도록 유도했다. 한 번은 중요한 투자 계약서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왜곡된 자료를 소미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는 소미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하여 강태준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미는 자신의 뛰어난 언어 감각과 날카로운 직감으로 조민준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문맥상 어색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반드시 원본 자료를 대조하며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조민준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의 수상한 움직임을 자신의 낡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날, 소미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번역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개인 서랍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그녀의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소미의 낡은 라틴어 책과 수첩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조민준의 지심을 알아차렸다. 그가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는 것을. 소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압력은 외부에서도 들어왔다. 조민준은 언론에 소미의 과거를 흘리며 그녀를 가난하고 출신 불분명한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익명의 기사를 퍼뜨리게 했다. 기사에는 소미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와 짜고 손님의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소미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의 수술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소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병실에서 잠들기 전 라틴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수술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보며
다시 힘을 냈다. 마침내 K&J 그룹과 슈미트 회장 간의 최종 투자 계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다가왔다. 이 컨퍼런스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다. 강태준 회장은 이 계약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조민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강태준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회사를 장악하려는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다. 그는 강태준의 연설문 번역을 소미에게 맡기면서 일부러 중요한 단어와 문구를 오역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았다. 만약 소미가 그 함정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강태준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계약은 파기될 것이었다. 컨퍼런스 당일 강태준은 연단에 섰다. 그는 소미가 번역한 연설문을 들고 있었다. 소미는 강태준의 옆에 서서 통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이 컨퍼런스의 성공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소미는 홀로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야 했다. 조민준의 미소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미소는 소미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어머니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국제 컨퍼런스장.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 회장은 연단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와 투자자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소미가 통역을 위해 서 있었다. 소미의 손에는 강태준이 건넨 연설문 초고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조민준이 이 문서에 치명적인 함정을 숨겨놓았음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컨퍼런스장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강태준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목소리 또한 합성된 것이었다. 영상은 강태준이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듯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었다. 조작된 영상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편집되어 마치 실제처럼 보였다. K&J 그룹 강태준 회장, 비리 의혹 충격 폭로. 스크린 아래 자막이 붉은 글씨로 번쩍였다.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실망감이 뒤섞였다. 강태준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영상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연설문을 든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조민준 이사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강태준, 이제 끝이다. 회장 자리는 내 차지야.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소미가 통역할 연설문 원고를 미리 조작하여 그녀가 강태준에게 치명적인 오역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소미는 달랐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휘청였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다. 엄마를 살려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빛과 조민준의 비열한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연설문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단 중앙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연설문을 통역하는 대신
강태준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뒤집을 새로운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강철 같은 힘과 확신이 실려 컨퍼런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소민은 또렷한 한국어로 시작했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K&J 그룹은 그 어떤 불법적인 비자금도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모든 재무 기록과 회계 장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곧이어 완벽한 독일어로 전환하며 슈미트 회장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J 그룹의 복잡한 금융 구조와 강태준 회장이 진행한 모든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하며 조작된 영상 속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강태준 회장님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그룹을 투명하게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무 기록을 제가 직접 검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저에게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민은 강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서류와 그가 그녀를 시험하며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강태준의 행동이 결백함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소민은 조작 영상의 허점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 영상은 특정 시간대에 촬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영상 조각을 이어 붙인 것입니다. 배경의 미묘한 조명 변화와 회장님의 미세한 옷차림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영상에 삽입된 목소리,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임을 분석 결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민은 조민준을 향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는 바로 조민준 이사님이 계십니다. 소민은 스크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지난 며칠 동안 소미가 위험을 감수하며 몰래 녹음했던 조민준의 통화 내용이었다. 조민준이 태양그룹의 간부와 은밀히 대화하며 강태준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 그리고 강태준의 연설문을 조작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줄 계획을 상세하게 말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네, 태양그룹 상무님. 계획대로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연설문에 결정적인 함정을 심어놨으니 그 여종업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K&J 그룹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겠죠. 하하하. 음성 파일이 끝나자 컨퍼런스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조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소미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조민준 이사님이 강태준 회장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이메일 내용을 띄웠다. 이메일에는 겉으로는 평범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암호 코드가 있었다. 이 코드들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문자열이지만 제가 해독한 결과 태양그룹과의 은밀한 거래 내용과 강태준 회장님의 비리 조작 계획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은 강태준 회장님께서 저에게 자료 검토를 위해 보내주셨던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이 수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조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컨퍼런스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은 멍하니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격,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 여종업원이 자신을 파멸해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까지 깨뜨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조민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미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소미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소미는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연단으로 다가와 소미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미 씨, 당신이 나를 살렸소.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컨퍼런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슈미트 회장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K&J 그룹의 위기 관리 능력과 특히 김소미의 탁월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주저없이 강태준 회장과 계약서에 서명했다. 소미의 활약은 K&J 그룹의 미래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강태준 회장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 진정한 영웅이자 강태준 회장의 구원자였다. 국제 컨퍼런스장에서의 드라마틱한 반전 이후 김소미의 이름은 더 이상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라는 꼬리표 대신 K&J 그룹의 구원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언론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감동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컨퍼런스장에서 즉시 체포된 조민준 이사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소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즉 조작된 영상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태양그룹과의 공모 내용이 담긴 그의 육성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강태준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모두 그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조민주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사기 미수, 그리고 기업 경영 방해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결국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될 운명에 처했다. 한편 강태준 회장은 조민준의 몰락과 함께 K&J 그룹의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때 휘청이던 K&J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대중과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되찾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룹의 재건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포용적인 리더로 변모해갔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한 시각으로 김소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김소미를 기자회견장으로 불렀으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소미 씨,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스승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고 K&J 그룹 또한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 올곧은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강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소미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소미 씨, K&J 그룹의 국제 협력 총괄 이사직을 맡아주십시오. 최고의 대우는 물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수술비와 치료비는 제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그룹 병원에서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미는 강태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돈이나 명예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높은 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소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소미 이사님, 당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K&J 그룹은 앞으로 당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소미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깨끗하고 아늑한 병실에서 회복 중이셨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모든 수술비는 강태준 회장의 지원으로 해결되었다. 소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소미의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웃으셨다. 내 딸, 네가 엄마를 살렸구나. 고맙다. 소미야, 그리고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소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모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다. 강태준 회장은 약속대로 김소미를 국제협력총괄 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K&J 그룹의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통역과 협상 능력은 그룹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어느 저녁, 강태준은 소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처럼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강태준은 소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소미 이사님,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오만함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미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회장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지만 결국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머니를 잃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옆에 계십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강태준은 소미에게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고 소미는 아버지의 꿈과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소미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학자였는지를 인정하며 소미의 재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소미의 과거 아픔에 공감하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소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 초라한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냈고, 그로 인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낡은 옥탑방에 숨어 지내던 평범한 식당 종업원 김소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K&J 그룹의 국제협력 총괄 이사이자 대한민국 비즈니스계와 사회 전반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인 김소미 이사로 불렸다. 그녀의 삶은 강태준 회장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김소미 이사는 국제협력 총괄 이사로서 K&J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녀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 그리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통찰력은 그룹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유수 기업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가 참여하는 협상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나왔고, 그녀의 이름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높은 신뢰와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김소미는 약속했던 대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희망언어재단 Language of Hope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모든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고, 주말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언어 교실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강태준 회장은 김소미 이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K&J 그룹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언어재단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리더십은 겸손함과 책임감으로 빛났고, 그 역시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났다. 한편 조민준 이사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불법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전담 통역사였던 인물은 김소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능력과 인품의 존경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통역 일을 시작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번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소미 이사는 희망언어재단의 첫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강당은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쳤다. 그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김소미는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이재준 기자였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미의 모든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는데 헌신했다. 그는 변함없이 소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였다. 소미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재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다. 소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이재준의 손을 잡았다. 이재준 기자님 덕분이죠. 기자님의 용기 있는 보도가 없었다면 저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파가 이지은에게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소미가 식당 종업원 시절 시장에서 손수레를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다. 노파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소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소미는 노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음에 감사했다. 김소미 이사의 사무실 옥상 정원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낡은 라틴어 책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수많은 감사 편지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들이 쌓여 있었다. 캄캄했던 과거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강인하고 지혜로운 젊은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소미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소미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